이분은 과거에 방 안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집이 가난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상위 1% 부를 이루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하영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하영 의사 선생님의 성장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몇십 권 읽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있더라고요. 뭐지? 부자가 되는 게 이렇게 쉽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하는 이야기는 많은 자기계발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는 책에서도 무의식을 바꿔야 성공한다. 이미 이뤘다고 생각해라. 생생하게 꿈을 꾸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하영 님도 의사를 준비하시면서 국제시장에 가서 의사의 수술복을 구매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수술복에 이름까지 의사 이하영이라고 새기고 나서 그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몸소 보여주셨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끌어당김 법칙 말고 이하영님께서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라는 책에서 말한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영님은 완전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십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로 성장하는 근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자신에게 28년 동안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매번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이 질문으로 얻은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남들과 다름을 늘 추구해왔던 것이죠. 다름을 추구하면서 얻는 것은 대중들의 생각,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역사 이래에 대중이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다. 너무 공감 가지 않나요? 대중과 다른 사람이 되어갈 때 부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대중의 생각으로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니까 편할 거야 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 정년이 보장되는 삶이 행복한 거지? 많은 일자리는 공무원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모두 불행한 것인가?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더 크실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 자신에게 좀 질문을 많이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질문의 힘은 엄청납니다. 책에서 이야기해요. 질문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어렸을 적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문제, 즉 질문에 대한 답만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뜨겁잖아요. 늘 상대평가로 남들과 비교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분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서 이슈가 되었었죠. 저도 교실에서 선생님께 질문하면 그 질문도 친구들에게 평가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로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러 찾아가지 않았었죠. 적극성도 부족했고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책에서 질문은 답이 아닌 변화의 의미가 있다라는 게 참 새로웠어요.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엄청 추상적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답만 찾으려고 했던 그 경직된 사고가 그대로여서인지 대학생이 돼서도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학책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삶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삶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대학 입시 시험을 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의도인지 알겠더라고요. 질문의 힘은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관찰하고 나의 잠재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질문은 당연했던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어제의 당연함보다 내일의 다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하영님의 질문인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보면서 또 반가웠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새부턴가 청개구리 심보가 있었거든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청개구리 심보라는 단어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청개구리 심보가 제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점으로 다시 보게 되었달까요?
여러분들도 나는 대중들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매일이고 자주이면 더 좋고요. 앞서 이야기한 방법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꽤 쉽지 않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하영님이 대중들과 달랐던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기록하셨고요. 둘째는 명상을 강조하셨고, 세 번째는 움직여라 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록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하영님은 계속 메모하고 키보드로 글을 적는다고 해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이용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블로그나 브런치를 이용한다고 하세요. 이 문구를 보고 진짜 남다른 기록왕이다 라고 느낀 게 있는데요.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실 때도 기록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생각난 과거 일화가 있더라고요. 조금 처량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길가 바로 옆에 지어진 컨테이너 느낌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낮에만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아껴야 돼서 친구들하고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문득문득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요.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술을 사서 책상에 앉아요. 술을 마시면서 제 감정에 대한 글을 썼어요. 왜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왜 우울하지?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나중에 돌아올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진짜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한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기록하면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확장되고 지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해요. 기록이 성장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이하영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면 반드시 성장한다. 저는 너무 동의해요. 만약 전 기록할 내용이 없는데요? 일기를 써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네,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일기를 쓴 지 벌써 15년째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루 있었던 일을 적는 것은 저에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인생을 두 번 사는 느낌이었어요. 삶은 너무 짧잖아요. 기록해 놓고 읽으면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3분 동안 짧은 일기를 쓴다면 그 3분 동안은 내 삶을 한 번 더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일기를 쓰면 인생을 더 딥하게 경험하는 느낌이랄까요? 사랑하는 감정도 찰나에 느끼고 지나가잖아요. 적으면서 한 번 더 음미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좋은 것을 남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부자가 되려면 3간을 바꾸라고 하시거든요. 이 3간은 공간, 시간,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매일 자신에 대한 생각 시간을 가지게 되고 함께하니까 의무감도 생겨서 더욱 열심히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제 이야기를 쌓아가며 큰 만족감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 부를 이루신 이하영님의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나는 대중들과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기가 되었든 감사한 점을 적어보는 감사일기의 형태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적어보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